진행을 시킬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To gather a band of rebellious라는 거는 반항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반항적인 folks, 그러니까 반항적인 사람들의 band,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named his band the Merrymen, 이야기 안에 줄거리죠. 그러니까 Merrymen이라는 그룹 집단을 결성을 한 거죠. 그래서 here the story branches 해서 어떤 이제 정부와 부패한 정부와 투쟁하는 그러한 here the story 해서 스토리는 앞에까지 이야기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독후감의 중요한 자기의 생각, 느낌,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있죠. Here the story branches out. 그러니까 가지를 뻗어나갔다. Into many separate adventures. 많은 다른 모험들 이야기들에 영향을 주었고 and those adventures into more event leaves. which consistently give tension and emotion to the reader.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텐션, 긴장감과 어떤 감정적인 동감들, 굉장히 emotion, 감흥들을 constantly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separate adventure, 많은 그 브랜치들, 많은 이야기들, 클래식이기 때문에 로빈 후드가요, 많은 이야기들의 고전이 되었다. 이런 얘기, 자기 느낀 생각 같은 것들로 해서 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때요? 뭐, 이렇게 내용 자체가 뭐 이렇게 다 줄거리를 잘 이렇게 설명 안 했는데 줄거리를 설명하다 만 것 같은데 이런 느낌도 드실 거예요. 근데 로빈 후드의 그 모험 안에 나오는 책 이야기에 나오는 뭐 싸운 얘기, 뭐 누가 어쨌다 저쨌다 이런 얘기를 다 쓸 수는 없어요. 리스펀딩 저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simply 자기가 줄거리 중에도 자기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그 부분에 요약적으로 전체적인 그 플롯이 있지만, 전체적인 그 줄거리, summarized 된 스토리가 있지만, 스토리 라인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부분에 더 자기가 중요도를 둬서 그 부분에 뭐 비기닝이면 비기닝, 이 학생은 그렇게 했죠? 그렇게 딱 쓰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일축을 해서 쓰셔도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의 느낌과 생각, 이 스토리에 대해서 자기는 뭐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 아니면 궁금, 의구심이라든가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했고, 아니면 그 이야기에서 느낀 점, 그 시대 상황이라든가 그 뒤에 비하인드 얘기,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여러분의 독후감을 썼죠? 그럼 독후감을 읽는 선생님이나 읽는 친구들이나 읽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책이야? 그 줄거리야? 읽으면 돼요. 그 책을 읽으면 돼요. 하지만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쓴 학생의 느낌이나 생각은 그 독후감만에서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라이팅 저널스에서 중요한 거는 줄거리도 중요하지만 줄거리 외에 자기의 생각을 반영하는, 그리고 그 생각 자체가 너무 티피컬하고 전형적이고 너무 이렇게 판이한 거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특이하다는 감을 못 줘요. 그러니까 항상 American writing, 미국식 영어로 글을 쓰실 때에 있어서는 한국에서도 이런 게 좀 많이 문제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을 쓰신다는 거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을 굉장히 좀 특화시키는, 그러니까 남들과 좀 다르게 좀 이렇게 돋보이게 하셔야 되는 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고 쓰실 때 이랬다 저랬다, 나는 참 이 책을 좋아한다. 그래서 친구들, 여느 친구들과 같은 이야기에서 조금 독특한 발상,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항상 계속 자기가 사고를 해왔다는 그 증거를 독후감에 이렇게 표명, 명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한 거를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서 글 구성, 오늘 독후감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끝나나요? 아니죠. 문장 이야기가 있죠. 잠시 쉬어갈게요. 오늘 같이 연습해보실 문장은 형용사 두 번째 시간으로서 지난 시간에 배우신 것들은 잘 정리하셨죠? 그러면 오늘 진도 나갈 수 있습니다. 형용사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하신 게 비교급 기억나세요? I'm better than you. 내가 너보다 낫거든. 오늘은 뭐 하시냐면 I'm the best. 내가 최고야 하는 비교급에 이어서 형용사의 최상급 하실 거예요. 문장 써보시는 데 있어서 기본 공식은 좀 아셔야죠. 비교급에서 er 붙여가지고 이렇게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우위에 있다는 걸 나타내듯이 이번에는 오늘 최상급, 내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우월하다는 얘기를 할 때는 비교급, 그러니까 비교급 말고 그 형용사에 최상급 어미 EST를 붙이십니다. 이건 모두 다 아시는 사실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중등학생이시잖아요. 중학생. 그러시니까 그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작 영문으로 써봤느냐, 그걸 오늘 이제 저하고 검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EST만 있느냐? 아니죠. 형용사 앞에 most를 붙이는 경우도 있죠.
비교급에서 er 말고 more를 붙이셨듯이 most를 붙일 때 또 한 가지 est나 most를 붙일 때 기억하실 거는 배우셨죠? 더를 붙인다는 거. 요거를 예문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장에서 같이 써보시고 해서 쓸 수 있는 정말 자기 걸로 영작 기술을 익히셔야 된다고. 오늘 그게 우리 목표예요. 그래서 우선 최상급이 들어가 있는 문장 예문들을 보시죠. I had the most enjoyable time ever. ever 같은 거는 이제 경험을 나타내는 부사인데요. 그래서 enjoyable이라는 게 enjoyable 해서 syllable, 그 음절 자체가 3 syllable, 3음절로 되어 있죠. So 길어요. enjoyable, 4음절, right? So 앞쪽에 그러니까 enjoyablest, 굉장히 이렇게 어색하다는 얘기죠. 말씀을 해보셔도 앞쪽에 most를 붙이고 더 넣는 거 잊지 마셔야 된다는 얘기죠. 나는 ever 이때까지 가졌던 가장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누가 여러분한테 뭐 좋은 시간을 제공했을 때 이런 인사말이 되겠죠. 다음 예문. It was the hardest test I've ever took in my life. 이런 거 어때요? I've ever taken in my life겠죠. I've ever taken. I ever took 해두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관계대명사를 배우신 분들이 좀 이해가 빠르실 텐데 테스트는 테스트였는데 정말 힘들었어. 진짜 힘들었어. 시험 봤던 것 중에 내가 이때까지 본 시험 중에 가장 힘들었어. 이럴 때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험 봤던 것 중에 가장 어려운 테스트. 그러면은 It was the hardest test I have ever taken in my life. 이래서 좋고 내가 시험 봤던 가장 어려운 시험. 이러면은 I ever took in my life.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할 때 테스트 앞에 hard가 딱딱한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어려운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럴 때 어미 est를 붙이시 hard. 이건 짧은 단어예요. 그냥 간단한 hard. 이런 거는 est를 붙이시면 됩니다. 앞쪽에 더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해서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테스트였다라는 문장이었고요. 다음 예문 한 개 더 보시죠. The best season 하면은 앞쪽에 이렇게 형용사를 꾸며주는 앞쪽에 최상급이 나와 있어요. The best season to visit Edinburgh. 에딘버러까지가 주어져. 에딘버러를 방문할 가장 좋은 계절. 해서 가장 좋은 계절은 best season. good, better, best. 불규칙 변화죠. 좋은이라는 거에 최상급 형용사. best season is definitely summer. 당연히, definitely, 절대적으로, 탁월하게 이런 얘기죠. 절대적으로 여름입니다. 에딘버러에 가실 때에는요, 여름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 6월 말, 7월 초. 왜? 그때 백화점도 세일하고요. 그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에딘버러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브라질 삼바 페스티벌에 버금가는 두 번째로 큰 축제죠. 전